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이제 끝났네요. 이재용 재판도 최근에 있었고, 참. 예. 제가 저번 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 네. 한마디로 이제 그 마녀 재판했다. 마녀 재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사 불망,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전사 불망, 네. 후사 사야라. 예, 저 지난주에. 뒤에 일의 서성이 된다.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전사불망,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게 후사, 뒤에 일의 서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녀 재판이다. 박근혜 대통령 22년.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의 사법법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반드시 제가 이기게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국 이제 연관된 거죠.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 이게 뇌물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은 뭐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녀 재판 2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최악의 저는 정치 재판, 여론 재판, 정치 여론 이런 게 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평가하면 쉽게 평가하면 엮어도 너무 엮었다. 너무 엮었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저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재용까지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엮어도 너무 엮었어. 예. 결국요. 그럼 판결의 가장 문제가 뭐냐? 네. 들어봐 주세요. 네. 결국 우리가 재판이라는 거는 일반 국민이 봐도 딱 이게 무슨 법을 명확하게 어겼는지 법이라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제 그 일반 국민이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판결문에. 또는 이게 법조인이 봐도 야 신조어 한마디로 이게 신조어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형 법정주의랍니다. 재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범죄하고 형벌을 미리 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규정해가지고 요거 어기면 내가 요런 처벌 받구나. 이게 재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야 따르지. 사람을 죽이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법조인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3개나 있어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가 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뭡니까 그 단어가? 자, 첫째 경제 공동체. 저는 법률 체계를 처음 봤어요. 야, 경제 공동체? 뭐 이게 같이 뭐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운명 공동체라면 제가 경정도 믿겠는데 북한하고. 근데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성원, 최성원하고 정윤아 있잖아. 네.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성원이 정윤아가 승마 내 말처럼 조금 타면 박근혜가 뇌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정윤아가 저번에 우리 했잖아 방송에 딸이 아닌데 맞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 아니지. 남 가족이 아닌 가족. 우리가 독일법에도 간접수뢰죄가 있습니다. 간접수뢰라는 거는 가족이라든지 정말 이게 밀접한 공동체 있잖아. 요거는 간접수뢰죄가 있어요. 내가 안 받고 내 딸이 받으면 아니 부부는 문자애가 받으면 문준영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첫째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처음 들어보는 게요. 포괄적 현안, 포괄적 청탁 있잖아요. 야, 왜 그때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요구한 게 있잖아. 또 부탁한 게 없잖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미 국민연금 의결도 옛날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 승계하는 거 있잖아. 삼성에 내가 후계자로 승계하는 걸 포괄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청탁을 했는지 삼성이 뭘 부탁했는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없잖아. 근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내가 승계받는데 도움 좀 주세요. 이게 포괄적 청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현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이 퍼커먼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저 북한 같이 가고 이런 거 다 포괄적 청탁죄로 다 가야 되네. 그러니까요. 예? 청탁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명확해야지. 포괄적인 현안이 뭐냐 말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묵시적 청탁. 참.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심전심으로 와 제가 이게 궁예 관심법보다 더해. 궁예 그 관심법 있잖아. 나는 미륵 부처기 때문에 미륵 부처니까 네 마음만 보면 야 네가 무슨 영문을 꾸민지 다 알아. 관심법 이 관심법보다 더한 거지. 아니 묵시적으로 가만히 앉아만 차 한잔 먹고 뭐 승마 국가대표 좀 지원하면 고맙겠다. 이래가 이게 승마 국가대표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승마협회 그 전무 아주 나쁜 사람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른 이게 국가대표들은
비행기 타고 그냥 돌아와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삼성이 지원해준 게 결국은 말이 정유라 혼자 남았잖아. 예. 전지훈련이. 예. 그러니까 지말처럼 지원자밖에 없으니까 지말처럼 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판결 보면서 야 묵시적으로 뭘 이심저심 판사가 검사가 이재용 마음과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다 아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묵시적 청탁,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 청탁, 포괄적 청탁 또는 이 경제 공동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재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이게 바로 엮어도 너무 엮은 재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은 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하면 뭔가 저 잘못 저 처벌받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채점을 했잖아요. 채점을 했는데 학생이 그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내가 A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왜 C를 줬냐 교수. 그 이의 제기하면 이거 저 시험지도 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하고 이래. 그런데 이거 재판 잘못 나면 뭐 없나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해도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고 법률적으로 저번에 한번 판단했잖아. 뇌물 액수가 86억, 86억 결론 내려버렸잖아. 그런데 형량을 정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거든. 파기환송만 하는 거지. 그렇지, 법률심이고 형량은 양형은 이제 고등법원이 끝인데. 근데 저는 이 정준영 부장판사 있잖아, 고법. 이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삼성의 그 준법 감시단을 만들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준법 감시단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준법 감시단에서 이재용 부회장 보고 당신은 이제 그 아들한테 삼성 승계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아들한테 삼성부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 선언까지 했잖아. 했지. 그러니까 준법 감시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에 보니까 준법 감시단을 만들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그러니까요. 실효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래 봅니다. 아마 정준영 부장은 처음에 집행유예 해주려고 준법 감시단 명분을 만들었어.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든 청와대든 또 이게 여러 이제 대깨문들이 엄청나게 판사들 압박을 하고 강박했거든요. 거기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비겁하게 후퇴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재벌요. 옛날에는 이게 재벌한테 특혜를 준 거 맞잖아요. 옛날에 정몽구 회장처럼 옛날에 재벌이 1조를 갖다 횡령을 해도 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야. 이게 재벌 단단히 옛날에 무조건 3년 5년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말 3마리를 지말처럼 탔지만 삼성이 다시 가져왔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뇌물을 준 사람은요. 준 사람은 1조 아니라 10조를 줘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겁죠. 근데 뇌물 공여는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런 죄 가지고 삼성의 80억은요. 우리한테는 8원도 안 되죠. 그냥 과장들이 처리하는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부터 뭐 장충기 뭐 줄줄이 최지성 다 잡아줬잖아 실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95년에 베이징 가가지고 특파 안 하고 95년 있잖아. YS 때죠. 베이징 가가 정치는 사류야. 정치 사류. 그 다음에 관료나 행정은 삼류야. 우리가 기업은 이류다. 이류. 이랬잖아. 그래서 인류까지는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삼성은 인류가 됐잖아. 인류 됐지. 근데 지금은 정치는 사료 아니라 오류로 더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참. 이거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도 안 되는 게 2탄이 또 있잖아요. 뭔 이탄 있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바이오로직스 때 이거 아직 남았는데 그때 배심원들 우리 그 검찰에 기소심의위원회 있었잖아. 근데 압도적으로 수사하지 마, 기소하지 마 했잖아. 그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근데 그걸 무릅쓰고 또 이성윤이가 또 정권이 또 기소해버렸잖아요. 그런 제도를 왜 두느냐 말이에요. 이성윤이는 참 악랄한데 다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 합병하는 거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다 요즘 금감원에 다 보니까 했잖아. 네. 이거 털라고요. 이거 털라고 2년 동안 삼성그룹을
압수수색만 50번. 그 다음에 수사 300명. 수사 횟수 860회. 860회. 이렇게 삼성그룹을 50번에 압수수색해서 털어가지고, 그것도 이게 국민들이 기소심의에서 기소하지 말았는데, 이걸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지금 또 재판 앞두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럼 이게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기업의 발목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 좌파 정권은 무조건 삼성 반대, 또는 조중동 반대, 또는 이게 서울대 반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집단이. 정말 저는 기업의 발목을 그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못마땅한 거예요. 네. 인류가. 네. 자기들이 2류, 3류니까 인류를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 그번에 옥중 메시지가 하나 나왔잖아. 네. 하나는 이제 가짜가 나왔지. 가짜예요. 처음에는. 네, 가짜. 근데 진짜도 나왔어요. 네, 진짜도 나왔어. 가짜는 뭐냐? 삼성이 본사를 옮긴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삼성이 본사를 국민의 옮겨야지. 마음을 담았어 그 가짜 메시지에 진짜야. 아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네. 뭐 트럼프 딸한테 예를 들어 네. 뭐 트럼프 딸한테 그냥 성말을 좀 해라고 선물 하나 주다 칩시다. 이게 빌 게이츠 잡아야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전 세계 이런 인류 기업의 회장이 80억 그것도 직접 본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이정 부회장이 뭐 직접 관여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2년 6개월 구속시키는 나라 있습니까? 북한에도 이래 안 해요. 근데 왜 저는 삼성이 나라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한 4분의 1 이상이 삼성 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삼성에 도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경제 인력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 삼성만큼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정치가 삼성 10분의 1, 100분을 따라갑니까? 삼성은 초일류로 가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느냐? 그래서 저는 본사원기나 가짜뉴스도 있었지만 네. 진짜 메시지는 뭐냐? 네, 진짜 메시지. 그래도 이제 이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하겠다 이죠. 예. 얼마나 이게 의열한 태도입니까? 준법감시위원회 이 활동은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것 때문에 구속됐는데 저는 참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요.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어젓해지고 상당히 저는 존경할 만한 기업가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 회장으로 저 이건희 회장이 낙점한 거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다 인정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나? 예.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제가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워낙 많이 있었잖아요. 1심, 2심, 3심 갔다가 파기환송대가 또 이번에 또 재판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파기되기 전에 대법원 전에 있잖아요. 네. 그때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예?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 법정에 네. 제가 한 구절을 결론으로 적어왔거든요. 네. 참 이게 보니까요. 뭐냐면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네. 저는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네.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게 삼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자기 노력으로 제 실력과 제 노력으로 단단하고 강한 삼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초인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스스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제일 와닿아요. 마지막. 네. 이는 자기가 이제 그 초기업의 인류 리더로 인정받고 삼성 키우는 건 이는 자기한테 달려 있지.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이게 대통령한테 무슨 성계를 내를 도와주고 삼성 뭐 해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 힘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성계 다 됐잖아. 지금 삼성의 성계 이재용한테 경쟁자 있습니까? 이부지가 합니까? 이서지가 합니까? 없잖아. 근데 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성계를 부탁하겠냐 말이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만녀 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론 재판 정말 이게 그만둬야 되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빨리 이게 이제 1년 살았잖아 저번에. 네. 빨리 이게 형집행정지든 3회이든 빨리 이게 풀어주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 천벌을 어떻게들 받으려고 문재인 정권 여기에 또 칼춤 추는 이성윤 등등 재판부도 참. 네.